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이번에는 가죽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마침 그 가죽이 없어요. 그래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혹시라도 가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아실 거예요. 이 가죽은 타조 가죽입니다. 네, 타조 가죽. 타조 가죽도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쓴 지 오래되었고요. 꽤나 많은 브랜드에서도 메이커에서도 이 타조 가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타조 가죽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냐면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야생의 타조를 사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가죽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부분은 타조 농장에서 길러진 그 타조에서 나온 가죽이고요. 타조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흔히 생각하는 양계장, 닭을 키우는 양계장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흔치는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. 타조 농장이. 그래서 타조도 닭고기처럼 타조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타조 알을 사용한 요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길러지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타조 고기, 타조 알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 타조 가죽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도축하고 나온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의 타조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을 위해서 도축이 되는 게 아니라 고기와 알을 위해서 저희가 양계장에서 이제 닭고기와 알을 위해서 그렇게 길러지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타조 가죽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런 무늬예요. 네. 제일 대표적인 무늬죠. 이 무늬는 그냥 타조 가죽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약간 점처럼 생긴 이 부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깃털이 꼽혀 있던 자국이에요. 타조는 조류죠, 조류다 보니까 닭털을 뽑은 것처럼 타조도 깃털이 있습니다. 그 깃털이 꽂혀 있던 자국이고요. 그래서 이 진짜 타조 가죽과 그리고 소가죽에다가 타조 무늬를 찍어 놓은 그 가죽과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국입니다. 이 자국. 깃털 자국. 이 깃털 자국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 깃털이 꼽혀 있던 이 구멍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희가 엠보를 찍은 소가죽에다가 찍어 놓은 곳 같은 경우는 그 동그라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꼽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무늬만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대표적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깃털이 꼽혀있던 이 자국들이 조금은 불균일한 그런 형상을 띄우고 있습니다. 부위마다도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랑 바닥 쪽에 쓰인 면이랑 그 다음에 옆면에 쓰인 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런데 일정하게 프레스로 찍은 것 같은 경우는 그 무늬가 일정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진짜 타조 가죽과 소가죽 혹은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가죽 둘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조 가죽이 생각보다 큽니다. 네, 타조 자체도 큰데 타조 가죽이 보통 한 14평에서 한 18평 그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. 그 정도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송아지 가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4평에서 18평이 이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깃털이 있는 이 자국, 이 부위가 있는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돼요. 네, 3분의 1 정도는 이제 평평한 그런 부분이고요. 깃털이 꼽혔던 이 자국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. 그리고 그 부위가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되어 있는 뭔가 패턴화가 확실히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것보다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부위는 그리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타조 가죽 같은 경우는 보통 두께도 조금 얇은 부위는 한 0.8mm 정도, 그리고 조금 두께가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한 1.4 그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닭 이런 그 두께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. 그 정도 두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가죽 쓰듯이 바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위마다 이 깃털이 꼽혀있던 이 자국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쪽 앞면과 뒷면을 메인으로 썼죠. 이렇게 보시면.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 깃털 뽑은 자국이 뭔가 미세한 부분, 그리고 옆판도 보시면 이렇게 없는 부위도 있습니다. 네. 오히려 소가죽에다 엠보를 찍은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죠. 차라리 다 채워져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진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깃털이 꼽혔던 자국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보고 가죽을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,
그리고 혹시나 제가 다음에 타조 가죽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제가 매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타조 가죽을 그리 좋아하진 않거든요. 이 무늬가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는 무늬입니다.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 특정한 패턴이 정말 좋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 모으시거나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아서 살지 안 살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언젠가 제가 그 가죽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실제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조 가죽 같은 경우는 이 몸통 가죽 말고 다른 가죽도 있어요. 네, 발목 가죽입니다. 발목. 네, 타조 다리 가죽이 있거든요. 타조 다리 가죽은 저희 닭 껍질 있죠, 닭다리. 그 껍질 벗겨낸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폭이 얼마 안 될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구두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위에 좀 더 많이 쓰고요. 생각보다 가격도 그리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 특정한 무늬를 써서 만들어진 그런 지갑이나 뭐 소품, 구두 이런 것도 뭐 나름의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알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